올해 초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올 들어 유사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화가 치민다는 게 국민들의 한마음이었습니다. 17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엔 바늘까지 등장했는데요.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다시 또 어린이집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방치, 바늘로 찌르고, 주먹으로 강타, 그리고 무차별 상습 폭행까지. 어린이집 관련 보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극적이면서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훈육이라 하기엔 너무나 가혹적인 장면들로 학부모와 국민들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한 어린이집 교사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창원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의 하루를 만나봤습니다. 창원 시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꾸며진 공간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오전 7시 30분, 보육전담교사 6명의 회의 시간입니다. 실천까지. 주제는 존중. 요즘 보육교사들의 고민이자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시간은 오전 8시 50분. 눈코 뜰 새 없는 진짜 일과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거리가 먼 데는 우리가 데리러 가야 돼요. 부모들이 데리고 오기가 좀 힘들지. 창원시 성산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살고 있는 북면까지 승합차는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먼 길을 오갑니다. 아린이도 안녕하십니까? 엄마 인사할까요? 잘했어요. 오전 9시 30분, 원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만 3살부터 만 5살까지가 함께 지내는 큰나무반의 첫 일과는 풍물 수업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설날을 맞이하니 그렇지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세. 그렇지. 유독 인원이 많은 큰나무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원아 이탈로 반이 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 때문에 10년차 보육교사 홍세미 씨 홀로 원아 14명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 앞에 보고 땡가리 소리 듣고 하는 거야. 잘할 수 있지. 지훈아 안 적어줄까? 큰나무반의 풍악이 어린이집 곳곳을 울리는 시간. 만 2살 영아들은 자율활동이 한창입니다. 아이의 선택에 따라 보육교사가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입니다. 색깔 많이 어두운 색을 좀 많이 칠하면 혹시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걸. 저는 어린이집 큰나무반입니다. 저는 7살입니다. 전나은. 오전 10시 20분, 원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눈과 입, 그리고 손짓.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아이의 거울이 됩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선생님. 오전 11시 50분. 아이들과 함께했던 정신없는 오전 일과가 모두 지났습니다. 직장인들은 바빴던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더 바쁜 사람들, 보육교사입니다. 다 지금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좀 빨리 먹고 이제 도와줘야 돼요. 옆에 수저로 가지고 친구들 도시락에도 이렇게 장난을 할 수 있으니까. 늘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점심시간. 모든 아이들의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엔 아이들 때문에 밥을 거의 못 먹었죠. 왜냐하면 이제 길기도 하고 밥 먹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아이들이 식사를 다 마쳐갈 무렵까지 보육교사의 식판은 변화가 없습니다.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점심시간. 식판에 담긴 카레가 차게 식어갑니다. 보육교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하면은 밥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점심시간도 그냥 근무하는,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 번도 따로 점심시간을 분리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는 거를 봐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오후 2시. 이부자리를 펴고 누운 아이들이 낮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보육교사는 등을 토닥여줍니다. 엄마를 대신한 손길. 아이들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개별차가 있어서 잠이 빨리 좀 드는 아이들은 한 10분 안에 들고요. 이렇게 조금 늦게 이제 잠이 드는 아이들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토닥여주면 잠이 듭니다. 영아들이 달콤한 낮잠에 빠져 있을 동안 다른 반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외부 영어 강사의 수업이지만 그렇다고 보육 전담교사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부터는 하나둘 원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침에 왔던 모습 그대로 아이가 어린이집 정문에서 학부모를 만나기 직전까지 보육교사들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했어요. 나오니까 이상해.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들은 연이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한 3년을 다녔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신뢰가 가고 원장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일단은 마음 놓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에도 업무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또 만들고 홍세미 씨의 수업 준비가 이어집니다. 아이들 가고 나서도 교사들은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면 되는데 또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준비라든지 모자라는 거라든지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어린이집의 정리정돈과 청소까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엔 보육교사의 일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시계가 한 바퀴 돌 동안 어린이집 곳곳에서 교사들의 고충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조희재 씨,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의 정원은 62명.
하지만 5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졌고 그 여파로 원아들이 떠나며 공석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일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너무 죄송한데 아이한테 그냥 어린이집 이름을 주는 게 싫대요. 그 어린이집이 정말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상한 현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너무 많이 갖게 되어서 7년째 어린이집 운영을 해오고 있는 원장 조희재 씨. 17년의 보육교사 경력이지만 개원 이래 최대 위기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를 걱정시키는 이 직업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동심과 웃음이 가득해야 할 어린이집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지난 2008년 3만 3천여 곳이었던 전국 어린이집은 2014년 말 4만 4천여 곳으로 30.5% 증가했고 어린이집 종사자 수도 2008년 19만여 명에서 6년 만에 31만 명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숫자는 더 늘어났지만 오히려 떨어진 보육의 질. 어린이집은 급증하지만 교원 양성 과정이 교사의 인성까지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육교사의 어떤 자격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학과에서도 일정 기간의 실습이나 학과목 한두 개 이수만 하면 보육 자격증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그런 거고요.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부터 탄탄하지 못한 제도 안에서 본물처럼 터진 어린이집 아동 인권 유린 사태에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와 점검은 지난 2006년 90.9%에서 2012년에는 73.2%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마저도 규모가 큰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해당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착잡한 마음만 더 커져갑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면 사기도 많이 줘야 되고요. 그렇다 우리 어린이집 괜찮다 이렇게 하고 말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보도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매도되는 것 같아서 좀 속도 상하고.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경상남도 내 보육시설 3,500여 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560여 곳, 1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연 CCTV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곳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하는 탓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상관없이 그런 선생님 일생이거든요. 그 교사의 일생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글쎄 CCTV다 내가 누군가에서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좀 사기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CCTV보다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은 훈육과 학대의 미묘한 경계입니다. 단체 교육 과정에서 아이를 타이르고 보듬기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 때문에 교사들은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떨 때는 가끔은 엄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경계가 좀 모호하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매뉴얼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 매뉴얼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볼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선생님 얼굴 때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못 해줄 것 같고 정말 애들 예뻐서 이렇게 해주는 행동들도 이제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9.6시간, 초과 근무까지 더하면 12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보통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한 달 임금은 평균 12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임금과는 약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쌓이는 피로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는 늘 교사들의 근심거리입니다.
저희들 하루 일과 근무하는 시간에 비하면 좀 많이 박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최저임금 안독의 임금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 간판에 따라 교육교사들의 임금이 달라지고 소우가 달라지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좀 없잖아 숨은 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복지, 그리고 근무 시간에 비해 적은 급여. 이제는 사회적인 논란까지. 하지만 이들이 어린이집을 나서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보람과 행복입니다. 작년에 저희 반 이제 7세 친구 한 명이 졸업을 했었는데 올해 초등학교 가고 핸드폰이 생겼나 봐요. 핸드폰 번호를 몰랐었는데 스승의 날 때 문자가 한 통이 따가지고 선생님 뭐 누구누구예요. 선생님 뭐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자가 한 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혼자서 감동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함께했던 어린이집 일과 속에 폭행과 학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보육교사들의 고된 12시간 속에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린이집의 환경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민동락, 즐거움을 백성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올해 도정 목표로 내세운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즐거움은 아닐 것입니다. 도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대편에 대한 양보 등 한국인의 미덕이 발휘될 시기입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